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 방송은 이제 수익스토리 방송을 제작을 해볼 건데요. 2020년 5월 24일 일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방송이고요. 어저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왜 못 움직일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가진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의 이제 순환매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항상 보여지면 늦어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어떻게 짚고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힌트도 제가 한번 코멘트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FST 153%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오늘은 이제 시황에 대한 부분들하고 시황 업황에 대한 부분들 조금 코멘트를 드리고요.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해요. 자, IT, 반도체,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평생투자님이 153%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요.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평생투자님이 코멘트도 달아주셨는데요. 보면, 장 막판에 상한가 진입해서 더 먹으려고 두고 보는데, 자꾸 떨어져서 거래량도 막 터지고 해서, 부랴부랴 절반 매도했다. 200% 끌고 가려 했는데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만족합니다. 복리계좌로 보냈습니다. 자, 요런 수익이 이제 자꾸 반복되다 보면 100% 무슨 200% 300% 이런 수익률들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자 10% 30% 이런 수익률들은 안 보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자, 이런 수익률이 아니고 요런 수익률들을 추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보유기간이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포지션들이 자동적으로 입혀지게 돼요. 그 부분들에 대한 훈련이 되면 자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원분들은 이런 습관들을 들이고 있다는 거에 만족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왜 이렇게 되면은 자 손해보기가 어렵고 자 수익이 계속 쌓여갈 수밖에 없는가를 계속 자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투자에 대한 확신도 더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자, 실적 감안해도 좀 오버슈팅인 듯한데 2021년도 2022년도 기대감을 반영한 지금 수준의 주가까지 올라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평생투자님 편입자리인데 평생투자님이 자 코로나 이 리스크가 있을 때 바닥 구간에서 편입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수익 인증을 해주신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요 종목을 이제 추천드렸던 자리는 한 6,000원, 7,000원대 사이 구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여기 사이 구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추천드렸던 자리가. 요 구간에 편입한 분들도 이제 100% 구간까지 왔을 텐데, 여긴가 어디에서 이제 교체 포지션을 제가 한번 잡았던 것 같아요. 리딩 같은 경우는 계속 신규 편입 자리들을 회원분들한테 잡아드려야 되기 때문에, 리딩 계좌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보면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자, 시스템 반도체 쪽에 모멘텀들을 잡고 있는데, 자, FST라는 기업을 보면, 자, 시총이 한 2,600억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저번 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그러면 이 밸류를 보면, 자, 매출 같은 경우 2015년부터 굉장히 성장이 빠르죠. 자, 800억, 1000억, 1900억, 그러다가 갑자기 1900억 구간부터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쵸?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이익은 늘어나는 포지션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아리송한 부분들인데 공부를 조금 더 해보니까 올해 보통 이제 잡혀있는 게 평균 지금 한 150억 180억 정도 벌면 시가총액 한 1800억 정도 볼 수 있으니까 주가 수준에서 놓고 보면 9,000원대 대충 8,000원대에서 만원대 어디가 2019년도에 보면 적정가치 구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보면 원래 추정치가 잡혀 있었던 게 200억에서 플러스 알파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이 플러스 알파가 50억에서 100억 정도는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자 3,000억까지는 봐줄 수도 있고, 자 내년까지 생각을 해보면 올해 실적이 아니고 내년 실적까지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잘하면 내년까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좀 여유롭게 요 정도 실적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라는 이슈를 만나가지고 조금 불확실성이 생긴 부분들이에요.
2020년도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자, 매출이 한 420억 정도 나왔고요. 순이익이 한 67억 정도 찍혔는데, 요 기업은 보면 분기별로 비슷비슷하게 보통 이제 이익이 찍히는 기업이에요. 순이익이 67억이니까 이거 곱하기 4 하면 대충 200억에서 플러스 알파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슈가 있으니까 2분기에 만약에 살짝 다운이 되고 뭐하고 하면, 요런 것들이 이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매출도 요렇게 계산을 해보면 대충 한 1600억 정도 나오니까, 매출이 1200억까지 쪼그라들다 다시 늘어나는 포지션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쪼그라들다가 이제 다시 성장을 시작하는 요런 흐름들이 이제 삼성의 이제 뭐 시스템 반도체 투자라든가 요런 부분들에 엮여가지고 모멘텀을 붙고 하면 앞으로도 업사이드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근데 밸류 구간으로 놓고 보면 지금은 부담스러운 자리니까 요거는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담기가 어렵고요. 이제 한 9,000원에서 7,000원 구간까지 만약에 조정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또 이제 다시 한번 편입을 해볼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는 숫자를 좀 보고 가야 될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 감안해도 조금 지금은 오버슈팅인 듯한 느낌이 있어요. 자, 올해 실적을 다 반영을 해놨는데 올해도 좀 실적의 불확실성 같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오버슈팅한 그런 느낌이 있다. 그래서 2021년, 2022년 기대감까지 반영하고 있는 밸류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살짝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왜 못 갈까? 반도체 기업들은 보면 다 좋아요, 지금. IT 기업들 다 좋습니다. 빅데이터도 센데 반도체도 세요. 반도체 소재도 세고 막 다 세요. 근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만 왜 못 갈까요? 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죠. 제가 같이 판단해보면 삼성전자는 한 30%에서 한 50% 정도 상승 여력이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는 대충 한 100% 정도, 한 50%에서 150% 정도 상승 여력이 보여집니다. 자, 요 정도 사이 구간대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시스템 반도체 쪽은 지금 거의 적정 구간에 있는 밸류를 다 받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적정이거나 살짝 버블 구간이거나 그런 구간의 밸류까지 다 올라온 기업들이 많고, 반도체 장비 기업들,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면 아직도 밸류 매력이 굉장히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형주니까 보통 이제 주도주로 끌고 가는 게 맞는데, 먼저 주도주들이 움직이고 대장주들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보통인데, 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못 움직이고 깔려있고 중소형주들만 이렇게 올라올까요? 지금 보면 중소형주 장세라서 그렇죠. 코스닥이 강하고 코스피가 약하고, 또 코스피,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 보면 순환매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면 IT 섹터도 거의 전체적으로 다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IT 섹터에서 소외되고 있는 거는 지금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반도체 쪽도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보면 순서가 빅데이터, 처음에 5G가 조금 움직이는 타다가 주춤하고, 그리고 빅데이터부터 2차 전지 쪽으로 돌다가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쪽으로 다시 돌고 있는 흐름들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철저하게 소외가 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에 대한 생각. 앞으로 반도체 시장이 이제 성장을 하고 뭐하고 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때요? 이제 뭐 캐파를 늘리기 위한 투자들이 진행이 되고 뭐하고 하면 당연히 여기에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먼저 부각을 받는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스템 반도체 투자를 이제 많이 하겠다, 막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SK하이닉스도 막 이제 투자 발표가 나오고 하고 있고, 그럼 그런 부분들의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좀 더 이제 모멘텀을 받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코스피에서 보면, 자, 코스피에서 보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합해갖고 거의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는 될 거예요. 이게 넘어갈 건데, 요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 같아요. 지수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때리는데 때릴 수 있는 종목들이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왜곡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중소형주들이 다 올라가는데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못 올라간다는 게 이상한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지수 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패시브 자금이 얘네들을 두들겨 팰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흐름들도 지금은 이제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강한 거 보면 어때요? 언택트 비대면, 뭐 요런 쪽하고 헬스케어 쪽이 강하잖아요.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자 바이오 기업 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최근에 보니까 카카오가 뭐 현대차 시총을 넘어갔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하고 있는데,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어때요? 자, 소외되는 이유들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주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IT 섹터가 강한데 IT 섹터 주도주는 지금 카카오, 네이버라는 거죠.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가 강한데 지금 시장에서 강한 두 가지 섹터가 헬스케어 그리고 IT라고 볼 수가 있는데, IT 섹터 주도주는 카카오, 네이버가 이제 바통 터치를 했다고 보면 되고, 헬스케어 쪽은 삼바, 셀트리온이 다 강한 흐름을 만들면서 시장을 끌고 가고 있다. 그런데 제조업 쪽이라기보다 비대면 쪽에 언택트 관련된 뭐 비대면 이런 쪽에 시장의 쏠림이 과해지면서 오히려 소외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개인들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물량을 많이 받아주니까 이 기회에 예를 들어서 조금 팔고 뭐 이제 현금 플레이를 해야 되는, 글로벌리 시장이 다 안 좋으니까 자국으로 돈이 옮겨가려는 물량들이 지금 보여지는 게 환율 같은 부분에서 보여지거든요. 오늘도 보면 환율이 1240원 뭐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사실 지수가 올라가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자 소외가 되고 있다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상승 여력이 또 높아요, 중소형주들이. 그래서 대형주가 소외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소형주 장세 흐름을 타고 성장 섹터가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는 IT 섹터하고 헬스케어 섹터예요. 원래 헬스케어 섹터가 먼저 출발했다가 최근에는 삼성 무슨 뭐 이재용 부회장하고 현대차 회장하고 이제 뭐 만난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되고 뭐고 하면서 2차 전지 섹터 위주로 이제 IT 섹터에도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강세장이 진행 중인데, 자, 요 흐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코스피 같은 경우 보면, 자, 5월 달에 1.16% 올라갔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를 보면, 자, 마이너스 2.87%예요. 그럼 이건 뭔 말일까요? 조정이 한번 들어온다거나 하면, 자,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IT 섹터 말고 뭘로 갈까? 요 부분에 대한, 체크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요 지수보다 강한, 코스피 대형주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기반으로 밸류 체크를 해보면 이런 흐름들이 보여질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회원분들한테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자, IT 장세가 처음에 강할 때, 자, 코스피가 이렇게 움직일 때 어때요? SK 하이닉스도 자, 이렇게 움직이죠. 자, 근데 어때요? 먼저 움직이죠. 지수가 이렇게 누워있을 때 이미 시작이 됩니다. 자,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미리 시작이 된 종목들이 뭐예요? 헬스케어죠. 그래서 헬스케어 장세는 언제까지 간다? 자, 지금 이제 이 흐름이 끝날 때까지는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이제 조정이 들어오는데,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바뀔 가능성이 높고, 이 흐름이 그냥 유지가 되면서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면, 지수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면 헬스케어 섹터는 계속 강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다음 포지션들은 제가 회원방송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면 어때요? 자, 코스닥은 지금 지수가 9.8%가 올라갔는데, FST나 이런 종목들을 보면 자, 요번 달에 한 60%씩 튀어버리죠. 자, 이런 강한 섹터에서 순환매 흐름들을 체크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 그러면 이제 조정이 좀 들어왔다가라도 지수가 계속 올라가면 안 꺾입니다. 꺾이지 않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IT 섹터에 대한 이제 밸류 체크를 다 해보는 거죠. IT가 종류가 굉장히 많죠. 자, 5G가 있을 것이고, 자, 모듈, 그 다음에 무슨 디스플레이, OLED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이제 서비스 관련이고, 여기는 이제 이 앞단은 다 제조 쪽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2차 전지. 자, 빅데이터만 이제 제조업을 벗어난
이제 서비스 관련 업종이고, 나머지들은 다 어때요? 자, 제조 쪽이에요. 그러면, 자, 코로나 흐름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요 흐름들이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들에 대한 것하고 이제 정책 같은 부분들, 요런 거에 따라서 흐름이 어떻게 달라질 건데, 요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를 해가면서 이제 시장을 봐야 된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런 이슈만 따라다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밸류 분석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평가된 섹터 이제 종목들을 골고루 담아놓고 먼저 튀어오른 섹터가 어떤 건지를 보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움직이기 전에 지금은 이제 담아가는 포지션이고, 못 올라간 종목들은 이제 담아가는 포지션들이고, 각자 섹터군마다 약한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밸류는 높게 잡히는데 약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찾아가야 돼, 시스템이나 이제 구간이라는 거죠. 후발주들을 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많이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밸류 매력이 없어요. 그럼 더 이상 간다 그래도 이거는 버블 구간이라는 거죠. 버블은 먹는 게 아닙니다. 가진 자들의 영역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약하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지수보다 다시 SK하이닉스가 강해지는 흐름이 오기 전까지는 어때요? 자, 철저히 소외될 거라는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소외된 기업들은 어때요? 자, 이게 움직였다가 언젠가 여기에서 조정이 오든 나중에 조정이 오든, 조정이 온 다음 다시 갈 때는 소외된 기업들 중에 다시 강한 종목들로 바뀌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것도 역시 가치입니다. 자, 지수가 올라갈 때 주가가 못 올라가고 했는데 이익이라든가 밸류 매력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 기존에 올라갔던 종목들은 밸류 매력이 그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조정을 받을 때 함께 조정받지만 다시 움직일 때는 밸류 매력이 큰 쪽에서 움직이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주도 섹터의 변화는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도 섹터의 변화를 이슈로 잡아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가치로 잡아가려고 그래야지 주도 섹터를 잡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IT 헬스케어 장세가 강세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정 후에는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전부 다 못 올라간다는 건 아닙니다.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이 진행이 안 되고 그냥 움직이면 IT 헬스케어가 계속 강할 거고, 자, 조정이 들어왔다가 이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면 흐름이 바뀔 수 있다. IT 헬스케어 말고 다른 흐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들에 대한 준비도 지금은 해야 될 구간이다라는 거고요. 자, 시스템 반도체 순환매 흐름을 이해하고 숫자를 추적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네페스가 움직이고 테스나가 움직일 때, 테스나하고 네페스가 시스템 반도체 대장주들입니다. 대장주들이고, 주도주는 그냥 뭐 삼성전자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근데 대장 흐름인데 요 두 종목은 자, 못 잡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후발주들을 제가 이제 추려갖고 드린 거란 말이에요. AD 테크놀로지 요 자리에. 자, 이거 올라간 거 보고 어때요? 자, 후발주들 찾아서 드린 거예요. 자, FST 요 자리. 자, 테크윙 어때요? 자, 요 자리. 자, 여기에서 이제 올라갔을 때, 여기서 이제 100% 이제 챙겨온 분들도 계시고, 다시 밀렸을 때 추천이 안 나가다 나중에 추천이 들어간 이유는 좀 반등이 나오고 추천이 들어갔는데, 업사이드가 체크가 된 다음에 밸류 체크가 가능해져서 추천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깔려있는 종목들도 많아요. 시스템 반도체 종목들 중에 깔려있는 종목들도 많아요. 왜 깔려있냐면, 자, 요런 기업들은 어때요? 지금 추정치가 확인이 되고 실적이라든가 요런 부분들이, 자, 실적 숫자 같은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 기업들이에요. 근데 이 숫자가 확인이 안 되는 기업들은 아직도 밑에서 놀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럼 이런 걸 체크를 먼저 해서 이게 확인이 되는 수준이라든가 추정치가 잡혀있는 종목들은, 자,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올라갈 때는 지금 얘네들이 제일 강하겠죠.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더 가는 건 전 버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쪽은.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지만 갔다가 밀리는 구간을 기다려서 밀리는 구간의 후발주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순환매 흐름이 지금, 자, 첫 번째 대장주 흐름들이 나왔고요. 네페스에서. 자, 두 번째 후발주 중에 대장주 흐름들이 나온 게 AD 테크놀로지, FST, 테크윙이 지금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차례가 뭐가 있을 거냐. 시스템 반도체라는 이 업황이 끝나기 전에는 계속 이렇게 순환매 흐름들이 진행이 되면서 밸류가, 그러니까 상승률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만큼 주가가 못 올라가는 기업들이 계속 대장 흐름들을 바꿔가면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럼 이 시장이 언제까지 갈까를 딱 생각해보면, 삼성전자가 뭐 110조 투자한다니까 한참 갈 거 아니에요. 요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이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회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네페스라는 종목 여기에서 이만큼 올려놓고 자 AD 테크놀로지, FST, 테크윈 이런 종목들이 올라올 때 얘는 왜 못 올라갈까요? 이때 이미 밸류 반영을 다 해놓은 거예요. 자 상승 여력 같은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반영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밸류 매력이 있는 애들이 올라오는 거죠. 밸류 매력이 있는 애들이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밸류 매력이 있는 애들이 또 올라오는 관대로 올 거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쉬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쉬는 포지션의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런 게 이제 순환매 흐름들을 잡아가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 조정이 들어올 때. 자, 네페스가 어때요? 자, 상승 파동을 끝내고 조정이 들어올 때 어때요? 자, 조정이 같이 들어오고 요 자리가 자, 맥점이죠. 자, 같이 조정이 들어오는 포지션이 맥점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코로나로 한 번 더 빠진 거는 요런 것들이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변수거고. 그 다음에 어때요? 자, 이때 조정이 들어올 때 다 같이 있대요. 자, 후발주들은 요런 자리들이 다 맥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지금 AD 테크놀로지, FST, 테크윈 요런 종목들을 추적을 하고 있다가 조정이 진행되는 흐름들이 확인이 되면 그때 이제 후발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편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나의 카테고리가 엮여 있으면 이쪽으로 돈이 들어갈 때는 먼저 밸류가 잡혀있는 가치 판단이 가능한데 지금 밸류가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들부터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항상 모든 걸 다 살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환매라는 거는 자 이게 주가가 못 올라가서 올라간다고 대충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멍청한 사람들이고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들의 한 소리는 그냥 입 닫으라 그러고 안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 가치 판단에서 상승력이 남아있는 종목들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요. 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요 다음 흐름을 잡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시스템 반도체 흐름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아직 뭐 투자 시작도 안 했으니까. 앞으로 뭐 5년, 10년 놓고 보면 굉장히 일단 뭐 2, 3년은 맞아 있겠죠. 그리고 뭐 자율주행차 뭐 시장이 열리고 뭐하고 하면 앞으로도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업황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메모리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인데 메모리 반도체 쪽이 그래서 지금은 밸류 체크하기가 훨씬 쉽다. 시스템 반도체보다. 다만 자,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소외되는 흐름들을 보면 어때요? 자, 다음에 지금 튀어준 애들 자, 뭐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 반도체 관련주들 이런 애들이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 다음에 출발할 때 어때요? 먼저 코스피 쪽에서 신호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게 뭘까? 저는 이제 그런 신호들이 좀 보여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확인 과정에 이제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우리 회원분들은 또 이런 순환매에 이제 뭐라 그래야 돼? 포트 내에서 이제 또 이제 흐름이 바뀌는 이제 주도주들을 다 가지고 있을 가능성들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살필 때는 항상 이미 뻗어가는 종목들은 늦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 항상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스스로의 이제 밸류 체크 포지션이라든가 업황이라든가 시황이라든가 이런 걸 살피는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포괄적이라서 하나로 어떻게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슈가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고 산업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변화무쌍한데 여기에 대해서 변화를 최대한 줄여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자 가치 판단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업황이라는 게 확인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공부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업황에 대한 확신이 들고 뭐하고 하게 되면 그쪽에 있는 비중을 자 높여가는 포인트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한 흐름들을 항상 놓고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해가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움직이는 것들에만 집중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쪽은 자 순환매 흐름을 체크를 하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지금 올라가는 걸 따라다니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갔다가 이제 멈춘 다음에 조정이 들어올 때 못 움직이는 종목들 찾아서 밸류 체크를 적극적으로 해가란 말이에요. 시스템 반도체라는 이름 들어가는 기업들 중에. 물론 그런 포지션들은 오게 되면 저는 이제 찾아서 회원분들한테 드리겠죠. 계속 추천을. 근데 이제 우리 회원이 아닌 분들은 스스로 그런 걸 찾아가는 어떤 통계적인 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투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한 번씩
해보세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